이게 근데 김웅 기자가 자기가 이제 취업 청탁을 하지 않았고 회유 제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근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개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게 청탁이냐 회유냐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좀 판가름해 줄 만한 시작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말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따라 이 메시지 내용에 대한 해석이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공개한 그 내용 안에는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인지가 판단하기가 모호한 거예요. 청탁 관련된 또는 회유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구 말이 맞다고 보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외에도요, 김웅 기자가 진술서나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녹취록이나 자료를 이제 계속 공개를 했는데,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2017년 접촉사고 당시에 당일날 이 손석희 사장의 옆자리에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라고 해당 사고의 피해자인 레카 기사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오늘도 실검에 손석희 동승자라는 검색어가 떠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 가지고 김웅 기자가 당시 사건 취재할 때 당시에 손석희 사장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또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이니까 뭐 그거를 구할 수는 없는데 여러 매체사들에서는 그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김웅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피해자들이 젊은 여성이 동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석희 사장이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손석희 사장의 어머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모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웅 기자가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관련 질문을 막 한 거예요. 아니, 왜 그 연고도 없는 거기 가서 어머님이랑 그 시간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변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머니가 탔던 거하고 그런 것으로 하자라는 얘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즉, 타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하자라는 얘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니 넘어가자. 두 번째,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런 것으로 하고 덮자. 세 번째, 굳이 그 부분까지 건들 필요 있냐,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이던 간에 손석희 사장이 이 동승자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느껴지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손석희 사장이 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직접 듣진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석희 사장 집은요, 종로구 평창동이에요. 사무실은 상암동이죠. 어머님은 90살이 넘으신 노모로 알려져 있어요. 그 확인된 결과 교회 신자도 아니래요, 해당 교회 신자도. 이 손석희 사장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밤 10시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과천의 으슥한 주차장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지점이 좀 석연치가 않죠. 그냥 뭐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상이, 처음에 이제 손석희 사장이 내가 거기서 뭘 했는지 알려지면은 굉장히 바보가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행동이 과연 뭐였을까, 이런 의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석희 사장은 이 동승자와 관련되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동승자가 아예 없었다고. 또한 뭐 이런 허위 사실들에 대한 근거도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하죠. 조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승자의 사실과 관련돼서 최초 제보를 했던 사람이 김웅 기자가 아니라 2017년 당시 접촉사고 피해자인 레카 기사인 거예요. 김웅 기자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진술을 작성한 거니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레카 기사의 증언이 뭐 한 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게 어느 쪽 정보에 무게추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논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레카차 기사의 말대로 정말 젊은 여성이 당시에 동석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반듯한 이미지를 갖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손석희 사장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손석희 사장이 어떤 여성이랑 차에 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법으로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어머님이 타고 있었던 것보다는 어떠한 젊은 여성이 그 시간에 거기서 타고 있었던 게 도덕적으로 이슈가 생겨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모 아나운서하고도 불륜설이 돌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왜 그 모 아나운서하고 자꾸 손석희 사장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보통 한 4가지를 근거로 들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해당 아나운서를 손석희 사장이 직접 뽑았다. 두 번째는 뽑은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을 중요한 자리에 진행자로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굉장히 후배들한테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아나운서가 한 예능 나가서 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 듯한 뭐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아나운서를 대하고 있다, 약간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석희 사장과 해당 아나운서는 사실은 이제 노사관계죠. 근데
근데 휴가 날짜가 5번 정도가 일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인데 휴가 날짜를 같이 써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정황상 불가능한 얘기로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게 근데 마치 사실인 양 퍼지고 있는 그런 지금 인터넷 분위기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냥 밝혀진 사실만 보자면 이번 사건 안에서 이 모 아나운서는 아예 그냥 개입조차 안 돼 있어요.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뭐 휴가 날짜 등의 근거들은 아예 의심을 못할 수준까지는 아니죠. 근데 지금 동승자와 관련된 이런 모 아나운서와 관련된 여론은요, 마치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바로 가짜뉴스라고 하죠. 그냥 뭐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요, 해당 아나운서가 과천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 차 안에.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꼭 불륜이나 이성적인 관계로 판단돼야 할 어떠한 지금 근거도 없어요. 전부 그냥 정황상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추측성 여론에 기대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거나 적어도 어떤 주장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닐까요? 뭐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이렇게 흐려질수록 여론을 조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놀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은요, 경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불륜설까지 날 거면요, 이게 레카차 기사의 블랙박스에 해당 아나운서로 보이는 실루엣 정도는 좀 비춰줬어야, 그게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쯤에는 뭐 그러면은 더 의심해 볼만 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 다. 이게요, 손석희 사장은 둘째 치고요, 현 시점에서 아무런 죄 없는 모 아나운서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이렇게 퍼진 가짜 뉴스들을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와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정정된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만들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조금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사안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이제 과거에 JTBC가 한창 이제 미투 관련된 보도를 했었잖아요. 이때 이제 너무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이슈화를 시켰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이 뉴스룸에서 미투 피해자 인터뷰 후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진 상황인 거예요, 방송에서는. 근데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뒤엎였죠. 미투를 했던 그 여성이 그냥 100% 허위사실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실제로 판결도 그렇게 났죠. 근데 이때 당시에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 측에서 어떤 해명 자료라든지 사과조차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당시 피해자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상황 보세요. 지금 이런 가짜 뉴스들로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제3자가 또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피해를 복구해줄 의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장 최근이죠. 27일날 김홍 기자가 이제 문자 메시지하고 녹취 파일을 언론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손석희 사장 측에서 폭행 고소를 시야해달라면서 이 대가로 김홍 기자한테 2억 원 상당의 투자하고 월 수입 1000만 원 수준이 보장이 되는 이런 용역 사업을 주겠다, 이런 회유성 제안을 한 내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이게 지금 JTBC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손석희 사장 개인의 일 처리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배임 미수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단체 등에서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배임죄로요. 근데 뭐 굳이 보수단체가 아니더라도요, 만약 이 상황이 맞다면 손석희 사장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맞죠.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으로 봤을 때요, 손석희 사장이 이 문제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은 느껴져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내용 접하고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한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손석희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회사 돈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 처리를 도모하는 방식이요, 이게 이제 그동안 그분께서 비판해왔던 많은 정치인, 기업인들의 행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해당 녹취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는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유 시도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변호인을 대동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회유인 건지 합의인 건지는 또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 제안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이 손석희 사건에 대한 배경하고 전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분량도 좀 상당히 길었죠. 근데 이제 제 생각만 가지고 쟁점별로 좀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